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명록의 큰 것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8일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군부 독재 정권의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며 한 말입니다. 윤 후보는 박정희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인 뒤 방명록의 경제사회혁명을 다시 제대로 세우겠다고 썼는데요. 검찰공화국의 독재자스러운 행태였습니다. 또 그는 이어진 경북 구미 유세에서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가짜 선동을 쏟아냈는데요. 정작 박근혜에게 45년을 구형한 건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몇 표 더 받아보겠다고 또 헛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친박단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할까요? 그것도 32개나 되는 친박단체들이 말이죠.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걸 고맙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 제가 발표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정권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께서도 지지층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있어서. 사면에 대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의를 표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면해 준 데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감옥에 그때 대통령이 구속된 건 2017년 3월 31일이고요. 예. 그때는 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에서 계속해서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던 겁니다. 지난달 3일 MBN에 출연한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조차 박근혜를 구속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확인해 줬는데요. 이 방송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김주아 아나운서의 작태가 꼴불견이었습니다.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35년을 구형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정말 봐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다고 대통령이 될까요? 무속 관련 논란으로 해체된 국힘당 선거운동 조직이 이름만 바뀐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18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비선 조직이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불과 한 달여 전 건진법사 전모 씨의 무속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시 문재인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한 윤석열 캠프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체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무속 관련 논란으로 해체된 국민의힘 선거운동 조직이 이름만 바뀐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그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해서
이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해체된 네트워크 본부가 이름만 바꾸고 사무실만 바꿔서 중앙보건본부 그 4층에 들어섰다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근 알아보니까 실제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사선거 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혹이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중앙보훈회관 건물에 지난 16일 국힘당 선거대책본부 국민화합위원회 사무실이 8층에 문을 열었는데요. 같은 건물 4층에 현판이 없는 다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 선거 홍보물이 잔뜩 붙어있는 사무실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선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도 여럿 포착됐는데요. 문에는 밝은 미래 위원회라는 명칭이 윤 후보 포스터 위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댓 명이 나란히 붙어 앉아 노트북을 앞에 두고 분주히 일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 조직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윤한중 전 충남 공주시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진이 마침 윤 전 시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직원들이 강하게 제지했는데요. 직원들과 대화 중 황급히 자리를 뜨는 해당 남성을 따라갔지만 본인은 윤 전 시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취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문제의 사무실이 한 달 전쯤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은 논란이 된 윤 후보 캠프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된 시점인데요. 정작 선대본부 조직표에는 밝은 미래 위원회라는 조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설명 요청에 윤 후보 캠프는 이 위원회가 선대본부 공식 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임시당사로 등록되어 있다면서도 위원장이 누구냐는 질문엔 윤 씨인 건 맞다고만 답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관련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직과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법과 편법, 걸리면 또 감추고 만들면 되고 모든 게 두려우니 무속과 주술은 끊을 수가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는 이들에게 이것은 몸부림입니다.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지금 준비된 것이라도 빠르게 통과시켜갖고 소상공인 노동자들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은 당장 삶에 끈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자 하는 게 국민의힘 목적이 아닌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원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원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소위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4조 규모의 추경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이제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발 180석이라는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체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요. 이날도 역시 국힘당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기회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추경을 반대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국민의 아픔을 정치를 위해 이용하려 하는 걸까요? 반드시 이 반대에 대한 역풍은 고스란히 국힘당의 몫이 될 텐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한 이른바 16조 플러스 알파로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인데요.
제발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이게 누굴 위한 추경 아닙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